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리아입니다. 아, 참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황당하다는 거, 여러분 여론조사 믿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그리고 여당 관련해서, 그 자유당, 뭐, 민주의힘당 관련한 여론조사 시행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런 여론조사 믿습니까? 예, 뉴스에서 여론 의뢰해서 여론조사 걔를 저 니 뭐라 했나? 거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했다는데 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한 60%가 넘는다고 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여론조사. 가장 쉽잖아요. 답을 먼저 알려주고서 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다, 이렇다 미리 가르쳐 주고서 그 다음에 니들 생각을 해라. 어떤 국민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진중한 생각들, 진지한 생각들, 진지한 고민들에 대해서 가로막는 거죠. 그렇다고 여론조사가 정말 공평하고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다른 어떤 잡지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굉장히 틀렸다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선거철 되면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나서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2016년도에도 20대 총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결과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죠. 예차에 엄청나게 빗나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이죠. 그때 당시 노란풍선 바람도 많이 불었고 우리 문파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2012년 대선도 잘못 예측을 했고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서도 엉망진창이었죠. 이 문제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한 어떤 주체의 어떤 입맛에 어떤 여론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의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국내에. 이런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자본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자본의 들어가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을 믿는 사람들이 한 15% 되나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 때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어떤 정말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선거 투표장 앞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화나 어떤 핸드폰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지 않아요. 그들이 그 여론조사에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들 마음이죠.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의 이들을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감독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거기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의 내용이 마치 사실이냐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대다수 국민은 그걸 보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왜? 답을 먼저 가르쳐 주고요. 고민은 나중에 해라. 그건 생각하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어떤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동안 너무나 신뢰성을 잃었고 이 언론 간의 어떤 유착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과의 유착을 통해서 악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들끼리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최근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들은 좀 뉴스나 언론에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 방송이나 이런 신문에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거 신문 제1면에 언론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건 유착도 있지만 언론과 방송 간의 유착에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통계들도 그러게 됐었고, 정치권과 어떤 유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국민한테 미리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프로, 몇 프로. 이명박, 응? 서울시장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몇십 프로 올려줍니다.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박근혜하고, 그 후보자 할 때, 후보자 선거할 때 봐보세요. 대통령 후보자 선거할 때. 많이 차이나게 막 합니다. 답을 국민한테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송의 다 정확하니, 사실이니, 이런 걸 믿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저런 방송을 이야기를 뉴스를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요즘 뭐 인터넷도 발전해 있고 핸드폰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요, 저게 왜 가짜인가, 저게 왜 잘못됐는가.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왕성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 봇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쉽게 말해서 어떤 국가적인 문제나 어떤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쓴다거나 뭐 조금 그 페이스북 운영자들한테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면 그것들을 노출을 줄입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해보면 봇들이 많아요. 봇들, 로봇. 요즘 인터넷이 발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임들에도 오토들이 많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에서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블로그 활동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페이스북 이런 활동들에 좋아요를 많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적다고 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왜요? 그 봇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이상한 글 써보세요. 이상한 글이란 표현이 아니라 바른 말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노출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의 좋아요도 안 씁니다. 좋아요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지만, 물론 그 친구들이 다 잠수 타는 페이스북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여론조사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없이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면서 어떤 조사기관과의 어떤 언론기관과의 유착,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 어떤 자본에 의한 어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여론조사들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곳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조사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잘못을 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공정하지 않은 것 내용을 편파적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뭐 켈모나 니모나, 여의도 연구소는 그 한나라당 겁니다. 옛날 지금 국민의힘 거죠. 그런 곳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100% 국민의힘을 지원하겠죠.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조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마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 뉴스를 보고 그 신문을 보고서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소수가 대다수 80%의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사실인 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그 여론조사를 믿냐?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공영방송에서 하고 뉴스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만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여론조사가 틀렸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 우리는 그거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과 여론조사의 유착, 어떤 권력과 여론조사의 유착, 그 기관과의 유착들 관계들, 언론과의 관계들, 우리가 이걸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지금처럼 계속 여론조사 기관은 그 입맛에 맞는, 의뢰자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감독관이나 감독기관이 없는 여론조사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뢰자의 입장에서 의뢰자의 어떤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좋아요가 막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그 속에 벗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론조사를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어떤 최근에 갑자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부에 관한, 그리고 정치권 간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고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 4부를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방송은 2개는 지금 제대로 제가 방송을 녹화를 못해서 유튜브에 총 4개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2부, 3부가 지금 빠져 있는데 2개는 자신 녹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총 4부 방송을 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제가 방송을 많이 쉬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시면 실시간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하고요.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방송은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외유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는 뭐하고, 윤석열 총장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 그래서 뭐 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해충돌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임 사태하고 옵티머스 관련한 이야기도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사기꾼 김봉현 씨, 사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미국은 세계 강국이고 세계 자원도 80%나 독점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관련된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과의 선을 그어야 할 부분들, 이런 걸 분명히 정해야 되고, 앞으로 미국과 어떤 저런 협상에서 좀 더 치열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전 내란 그 범죄 쿠데타 준비하려 했던, 빨리 좀 돌려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오늘 그 여론조사 기관, 꼭 감독기관, 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만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을 좀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발표하면 되는데, 뭐 선거, 중앙선거본부, 뭐 뉴스, 뭐 언론, 모든 게 이용하는 기관이잖아요. 여론조사가. 물론 돈을 주고서 의뢰자가 의뢰를 하는 거지만, 이 국민들은 그걸 보고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독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 감독자들, 여론조사가 어느 공영방송이나 일반 언론지, 중요 일간지에 나온다면 꼭 감독관이 함께 동석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감독관을 좀 위원회를 만들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좋았다면 구독하기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엘리야였습니다.